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이번 한 주 힘차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한 주가 되시길 상승미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을 통해서 이미 예고해 드렸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시장에서 제대로 대응하기도 하고 손실을 줄이고 반대로 수익도 늘릴 수 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일단 보인 것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무엇이 왜 어떤 점이 문제인지 근본적인 문제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훼손될 위험, 이 훼손되면 왜 주식시장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는지 오늘 약간 좀 길 수 있지만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결론만 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의 핵심 문제는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의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비중이 단순히 커졌다, 수출 금액이 늘었다, 이것도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 배송의 문제, 특히 운송이죠. 물건을 생산했으면 생산 기지와 그 다음에 판매 위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생산하면 부품을 조달해서 생산하고 그걸 다시 판매하는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 배송의 문제가 현재 중국 현지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다. 이 배송은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중국에서 중국 다른 도시로 가는 것, 이걸 구분하지 않고 위험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현재 단순히 소비시장의 역할도 하지만 중간재 및 부품의 조달 기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생태계죠. 그 체인에 있어서 중국이 단순히 생산하는 걸 넘어 중간재 및 부품을 조달하는 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현재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훼손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 그게 지금 현재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의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정도는 모두 아실 겁니다. 2003년 사스 발생 당시에는 글로벌 전체 GDP에서 중국은 8.7%였지만 지금은 2019년 기준으로는 19.3%, 글로벌 전체 GDP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앞부분에 운송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 금액이 2000년에는 2,530억 달러였지만 현재는 무려 2조 7천억 달러라는 거. 그리고 이게 인랜드 중국 내에서만 물동량을 보더라도 2000년도에는 6,130억 규모였는데 2017년 기준으로는 무려 6.7조 달러 규모입니다. 즉 수출과 국내 운송 물동량을 보면 2000년보다 10배가 커졌고 최근 중국의 모든 운송 시스템, 배송 시스템이 거의 정지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단순히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고속도로, 철도 등등 부품이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가야 생산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다 막혀 있는 것 때문입니다. 즉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기사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여러분, 부품이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왜냐하면 차량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약 2만여 개의 부품이 합쳐져야 자동차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2만 개 있는데 19,999개 있지만 한 개 부품이 없으면 차량이 완성품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자제품이나 모든 제품에서 부품 개수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단 한 개 부품의 부족만으로도 생산은 중단된다는 거. 그런데 중국이 어느 정도의 중간재 부품 기지 역할을 하는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체
중국 수출품에서 17%, 즉 4조 5,090억 달러 규모. 아무튼 중국 수출품의 17%가 중간재 부품이다. 그런데 이 중간재 부품 4,590억 달러 수출품 중에 미국으로 넘어가는 게 373억 달러. 2018년 기준입니다. 이런 중간재는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간재라는 거. 그러니까 중국 수출품의 17%가 부품이란 얘기는 저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면 17%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요즘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있던 월스트리트저널 2월 8일 기사 가져와 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월 8일에 월요일이죠. 2월 9일 월요일 생산 재개를 이미 선언을 했지만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의문을 제기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내용을 살짝 보니까 항공 화물 운송은 불가능한 상황. 이미 항공 미국에서 중국 가는 것도 막혔고 중국에서 미국 오는 것도 미국이 입국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실현하려는 운송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부터 정상화되려면 최소 3개월은 걸릴 것 같다.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이 언제 풀릴지 확인할 수가 없고 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왜? 불확실하잖아요. 경제,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이다. 언제 풀릴지, 언제까지 안 된다라고 알면 대응할 수 있지만 그걸 모르니 대응이 안 되니 그 불확실성이 가장 큰 위협이다. 언제든 우리의 이 운송이 중단됐으니 생각을 해서 완성품뿐만 아니라 중요 부품이 항공기로 신원을 하는데 이게 중단됐으니 미국에서 이 부품을 받아야 되는 기업들 중단이 됐죠. 현대자동차 2월 7일 어제부터 생산 중단됐습니다. 왜? 이 후베이성의 우한 지역이 오토모티브, 즉 자동차 부품 관련 주요 단지인데 현대차가 거기서 부품을 조달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중단. 이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훼손되는 실예죠. 그리고 이 기사 계속 읽어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외부 변수가 등장했고,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합니다. 외부 변수가 등장했고, 이것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공급망을 재점검하고 있다. 수천 개의 중국 중소기업들이 생산 중단이 발생하면 지금 현재 중단해서 문을 닫았죠.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다. 왜? 부품이어야 생산하죠.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죠. 배송 문제. 특히 배송 문제는 지불 이미 돈 다 줬어.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지불이 끝난 제품일지라도 지금 온다 그래도 계속 검문에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뭐 약 뿌리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4주 정도의 배송 지연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켓워치도 2월 7일 금요일 날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투자자들, 중국이 2월 9일부터 생산을 재개한다고 하는데 이거 과연 생산 재개가 가능한 일인가 라고 의심을 하는 기사 똑같이 마켓워치도 냈습니다. 이 마켓워치에서는 주목하는 건 앞부분에 운송, 배송 문제도 있었지만 만약에 중국이 생산을 재개한 후에 감염자가 증가해버렸다. 그러면 노답이죠, 노답. 파국 중에 파국. 즉 이런 일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접근할 것이다. 그래서 2월 9일에 아마도 생산 재개는 어렵겠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안을 몇 개 중요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월 9일부터 생산을 재개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질 것인가. 만약 퍼져버리면 노답, 파국이다. 그것이 문제다. 거기에 더해 좋아, 다 한다 하더라도 100% 생산 재개까지 상당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걸릴지도 초점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일단 생산이 다시 시작되면
야, 좋아, 생산한다 그래도 만든 물건을 이동시키려면 교통 및 운송이 필요하잖아요. 교통 및 운송의 병목 현상 때문에 수출 선적도 당연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서 이미 미국 기업, 글로벌 기업들, 중국에서 이런 공급 공장과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수의 미국 기업이 이런 공급망 혼란에 예상하고 있고, 한마디로 예상하면 뭐합니까? 대책이 없는데 노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요일 저녁 8시 7분입니다. 막 방송을 하기 직전에 아시안 니케이 리뷰에서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중국 당국이 월요일 팍스콘 공장의 생산 저개를 불허했답니다. 자, 팍스콘 우리 아시죠? 아이폰의 생산업체입니다. 그런데 팍스콘이 아이폰만 생산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존의 킨들, 전자책 있죠? 킨들. 그 다음에 에코 스피커도 생산하고요. 화웨이의 스마트폰도 생산합니다. 즉 2월 9일부터 생산 재개 불허당했답니다. 이 얘기는 아무래도 애플, 아마존 팔 물건이 있어야 팔 거 아닙니까? 재고가 다 떨어졌다. 이거 재고가 상당히 줄어든, 이미 바닥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팍스콘이 생산이 중단됐어요. 그러면 애플, 아마존, 화웨이 일단 단순히 세 개만 하더라도 1분기 매출이 둔화될 것이고, 그러면 어닝 수익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아시안 니케이 리뷰 이 안에서 중요한 내용을 가져왔더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방정부, 즉 공장에 생산 허가를 해준 게 지방정부 허가사인가 봐요. 지방정부는 만약에 생산 재개를 허가했다가 바이러스가 퍼져버렸을 경우 그거 큰일 난다. 그걸 원하지 않는다. 특히 팍스콘처럼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노동 집약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공장들은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왜? 민감하니까. 아무도 판도라의 상자 여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장 가동 중단, 공장 가동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글로벌 주요 언론사들의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훼손, 이 내용을 기사화한 것을 소개했고요. 지금부터는 좋다. 기사가 그렇다면 상승 기사의 기사만 소개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왜? 기사와 함께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훼손이 된다. 이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저는 세 가지로 크게 봅니다. 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여러분 간단합니다. 배송이 안 되고 제품 생산이 안 되고 그러면 판매하는 회사들은 재고가 떨어지고, 재고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액이 줄고 수익이 줍니다. 증시는 매출액이 늘고 수익이 늘어야, 그럴 가능성이 있어야 올라가는, 상승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돼 버린다. 그러면 매출 하락, 어닝 하락. 1분기 어닝 시즌 4월 15일부터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때 어닝 당연히 하락이죠. 그러면 주식시장 당연히 먼저 반응해서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9일 월요일부터 생산 재개가 됐는데 만약에 생산 재개한 공장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 지방정부 담당자 사형입니다. 사형. 최악의 경우. 즉 웬만하면 지방정부들이 공장 가동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장기화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앞에서 잠깐 언급했어요. 배송. 국내에서 국내 부품이 다른 부품 회사로 가서 합천돼서 뭐 완제품이 나오든 다시 그게 합쳐져서 미국으로 가든 한국으로 와야 될 텐데, 배송이 현재 운송 배송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중단, 완전히 중단됐고, 또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연이 됐죠. 이게 부품 앤드 완성품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생산 중단, 판매 중단, 서플라이 체인 붕괴. 물론 중국에 있는
업체의 대안이 가령 한국의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부품을 받아야 되는데 부품이 못 와. 그런데 국내에 다른 업체가 그걸 생산해.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생산이 중단되지 않죠. 그런데 현대자동차처럼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품이 중국에서만 생산되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없으면 가동 중단이죠. 현대자동차 얼마나 큰 손실을 봅니까? 지금 하루에 몇 대씩 수십만 대, 수만 대가 생산이 못할 텐데요. 이 문제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두 번째 훼손 가능성이 높은 이유고요. 세 번째, 중국에서 생산을 의존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있어요. 가령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 이게 뭡니까? 선진 기업들은 개념 설계만 하고 디자인하고 그걸 생산 의뢰를 중국에서 하는데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가령 아이폰 같은 경우 가을에 5G 스마트폰 나온다 그러면 현재 신제품 출시의 단계를 밟아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완전히 지금 뭐 공장 문 닫고 사무실 문 닫고 오지 말고 비행기가 중단됐는데 이게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유, 중국에서 생산을 의존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 지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세 가지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훼손 가능성을 아주 높이고 있는 이유인데요. 첫 번째, 생산 재개 이후의 가병자 증가. 이 문제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아시안 니케이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2번과 3번을 좀 더 깊숙하게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배송,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 중단되거나 지연, 부품 및 완성품 다 합니다. 이 배송 문제가 생산과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거, 이건 이미 현대자동차, 혼다와 토요타 자동차도 중단됐고요. 폭스바겐, 테슬라, 심지어 유럽의 항공기 제조회사죠. 에어버스까지 중단됐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21일 2주 남았죠. 21일 공장을 열겠다라고 하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고요. 아시안 니케이에서 얘기했지만 팍스콘 중단 가능성이 아니라 중단한다. 이렇게 속보가 떴죠. 거기에 미국의 IT 회사죠. 델과 AP도 생산 중단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즉 이렇게 생산 중단한 이유는 중국 내의 부품의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렇게 부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기업들은 하이테크 기업이라는 거죠. 앞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빅테크 기업이 지금 생산은 거의 안 하고 생산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 빅테크 기업의 사업 구조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실제로 유로 모니터 인터내셔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생산을 의존하는 비율, 그 다음에 중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주요 산업 비중을 봤더니요. 가장 큰 게 하우스홀드 굿, 그렇죠. 다이소에 가면 중국산 많잖아요. 미국의 월마트에 가도 그게 35%, 그 다음에 하이테크 상품들이 46%, 섬유 53%입니다. 여러분, 하우스홀드나 텍스타일 이건 경제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빅테크 기업이 S&P 500 기업의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이 하이테크 제품들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이들이 타격을 받으면 증시가 요동을 칠 거 아닙니까? 중국 비중이 높은 산업이 하이테크 제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그림은 항공기 운송을 많이 이용하는 제품군들이요. 가장 큰 게 맨 위죠. 하이테크 제품들. 전자, 하이테크, 고부가가치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나르는데 지금 현재 비행기 중국으로 가는 웬만한 선진기업, 선진국가들 비행기 다 멈췄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중에 하이테크 기업들 이거 큰일 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유로모니터 이 내용 리포트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깨지기 쉽고 독성이 있거나 빠른 배송을 원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배송에는 하이테크죠. 항공기 운송이 중요하다. 이런 항공기 운송의 중단 이미 중단됐습니다. 화학, 의약품,
하이테크 및 기계산업에 충격을 줄 것이다. 문제는 위기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해도 이 충격이 언제쯤 개선될지 아무도 모른다. 계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이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국이며 제조 국가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하이테크 산업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충격,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애플을 비롯한 여러 곳의 글로벌 빅테크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이나 사무실 운영 등에서 충격을 받고 있다. 이게 2월 5일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기사인데요. 앞에서 이걸 오늘 새벽 2월 9일 새벽에 아시안 니케이 리뷰에서 속보로 그걸 확인해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글로벌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특히 중국의 생산 의존이 많은 기업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세 번째 문제였죠. 기업의 신제품 출시 지연 가능성.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왜? 애플 같은 경우는 가을에 스마트폰, 5G 스마트폰 출시 예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신제품을 금형을 떠서 여러 가지 버그도 자꾸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반기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제품 출시 프로세싱이 필요하고 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신제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누가? 대만 기업, 팍스콘처럼 대만 기업에서 의해서 중국에 생산에 의존하는 미국 하이테크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다. 자, 다국적 기업들이요. 특히 미국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하는 거에는 약 4단계,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보면은 1단계는 EVT라고 합니다. Engineering Verification Test라고 해서 외관 및 부품 구성, 그리고 나서 좀 버그를 수정하는 2단계가 1단계고요. 2단계는 DVT입니다. Development Verification Test. 즉, 대량 생산을 위해서 시제품을 가지고 개선하는 거죠. 개선하고 3단계는 PBT, Production Verification Test 2단계인데요. 대량 생산 직전에 제품을 확정하고 마지막 단계는 Pilot Production, 시제품을 생산해 봅니다. 이 단계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이런 단계에서 1단계에서 4단계로 진행할 때 뭐냐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의 R&D의 핵심 인력들이 중국에 날아갑니다. 중국에 날아가서 생산기업과 긴밀히 협의해서 제품을 만들어가는 거고 이런 과정은 최소 수개월이 필요합니다. 즉 애플이 하반기에 신제품이 나오려면 이 1, 2, 3, 4단계 중에 지금 현재 2, 3단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애플 사무실 폐쇄했고 핵심 인력들 전부 다 중국에서 빠져나와라 못 가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국적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특히 애플의 신제품 개발도 이런 단계의 프로세스의 중단을 가져왔어요. 미국 기업은 항상 선진 기업은 개념 설계와 디자인 역할만 하고요. 대만 중국 기업이 금형을 뜨고 그걸 생산하지 않습니까? 출시까지는 미국 기업 종사자가 앞에 단계에 조금씩 개선되면서 중국에 체류하면서 아니면 출장을 통해서 긴밀히 협의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프로세스가 완전히 중단됐다. 이 얘기는 애플이 하반기에 5G 스마트폰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제품 출시가 핵심이라면 R&D 핵심 인력 일단 보내서 가면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이 핵심 인력을 그렇게 모험을 통해서 보낸다? 불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바이러스 감염 걸리면 그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보죠. 반대로 감염 없이 복귀해도 문제죠. 왜? 2주간 격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제품 단계, 프로세스 단계 멈췄다. 애플 하반기에 신제품, 5G 제품 못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시장이 조금씩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결론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산업이 1, 2, 3, 1등이
그 소비재, 뭐 하우스 굿즈 이런 거였고 2등이 하이테크, 3등이 텍스타일, 섬유였잖아요. 그런데 섬유나 월마트에서 파는 뭐 면봉 이런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빅테크 산업, 하이테크 산업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GDP에서 하이테크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빅테크 5 기업이 S&P 500 인덱스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중국이 서플라이 체인이 교란돼서 이게 멈춰버리면 글로벌 GDP 성장률의 하락을 의미하는 거고, GDP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상장 기업들의 1분기 어닝이 나빠진다. 1분기 어닝이 나빠진다면 당연히 주가가 하락 조정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미소, 친수익파 우리 계속 강조했던 거 반도체 산업, 여러분 하이테크, 애플 5G 핸드폰, 하이테크 산업 공급망이 훼손된다. 반도체 기업의 매출과도 연결이 되죠. 특히 반도체 매출은 1분기가 비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러스까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제품 출시가 연기되고 생산이 중단돼 버리면 메모리 반도체든 낸드 플래시든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관련 기업의 매출 하락 가능성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어닝이 당연히 떨어질 건데 증권시장은 먼저 움직인다.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조정 가능성이 높은 시장, 이제는 계속 분할 매수 해야 되는데, 특히 반도체 기업은 분할 매수 유효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할 매수할 때 5% 얘기했는데 이제는 약간 좀 비중을 줄이자. 3% 정도로 분할 매수하자. 특히 떨어질 때. 높아질 때는 분할 매수에 참가하지 말고 기다리고 뭐 조금 이익 실현해도 된다. 떨어질 때는 분할 매수하자. 그리고 반대로 반도체 기업들 성급하게 매도하지 말자. 겁내지 마십시오. 1분기 지나면 2분기에 다시 복구되고요. 그러면 주가가 바로 회복됩니다. 너무 많이 샀거나 신용대출, 대출 받아서 몰빵하신 분들은 물량을 줄일 필요는 있지만 그게 아니다. 성급한 매도는 반대한다. 그게 의견이고요. 이것 때문인지 어제 새벽이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 2.37% 빠졌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예요. 하이테크 기업이 중국 서플라이 체인의 가장 민감한 업종 중에 하나고, 그 업종이 지금 멈추게 생겼으니 반도체 수요가 이게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51선 지지 가능성, 아니면 최악의 경우 201선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대응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위기가, 이게 분명히 위기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훼손돼 버리면 위기도 되는데, 반대로 위기 때 기회가 되는 국가와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메론이죠. 메론, 월스트리트저널 관련사인데요. 그 신문에서 나왔던 얘기 제가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어느 기업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 진출돼 있는 기업이 이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인터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항상 화재 같은 위험 요소에 대한 대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 국가가 총체적 위기에 빠질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국가적 위험과 이로 인해서 증가하는 비용, 이것 때문에 이 미국 기업은 이제 생산기지 재조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2020년 들어서는 이에 대해서 이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여러분, 리쇼어링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생태계가 변경된다. 그런데요, 다 같이 어려워지냐? 아닙니다. 수혜 기업도, 수혜 업종은 반드시 있습니다. 구조적인 것은 얘기합니다. 뭐냐면, 만약에 현대차의 경우를 봅시다. 현대차, 중국에서 수입하던 부품이 수입 중단이 됐는데, 만약에 그 부품을 한국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거래처 변경을 통해서 한국 기업 매출 대박이 났겠죠. 그런데 현대차는 그런 기업이 없었습니다. 거래처 관리를 못했던 거죠. 자, 우리가 중요한 거, 하이테크 기업,
미국에 애플이 있지만 한국에는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도 분명 대만의 기업들, 중국에 생산하는 대만의 기업들을 통해서 부품을 조달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 부품, 중국에 생산하는 부품 모두가 운송 중단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 S11 등 갤럭시 주요 폰 상당히 요즘 부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을 텐데요. 그 부품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국 기업 대박이 날 수도 있고요. 그 기업은 이제 일정 지분 이상의 삼성에 납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 업종, 그런 기업을 찾으면 대박이 나죠. 모두가 글로벌 체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글로벌 생태계가 위협받는다고 겁먹고 있을 때 우리 친수익파는 뉴스의 뒤편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언제요? 예, 수요일 방송을 기대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 하면 안 되죠. 수요일 방송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오늘 월요일장 사실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원리, 그 다음에 증상 같이 알아버리면 대응하기 쉽죠. 항상 상승미소는 여러분의 앞잡이는 아니죠. 길잡이가 돼서 제대로 장을 대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치기 전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의 웬만한 업종의 콜센터가 거의 마비가 됐답니다. 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웬만하면 전화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보다 뭐 많게는 10배 이상의 전화가 와서 콜센터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든가 봅니다. 여러분, 오늘 아니면 이번 주에 혹시 콜센터에 전화하실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상냥하고 그 다음에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칭찬, 격려 한마디씩 더해서 밝은 사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화요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안녕.